정보철 인달쌤입니다. 요거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정리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요거 질문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엔잡 사이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항상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유튜브에도 얼마 전에 오셨어. 그래갖고 댓글을 달아주셨지. 그래갖고 그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요것들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까먹고 있었네. 그래갖고 내일 시험이잖아. 급하게 생각이 난 거예요. 공지 찍고 있다가 아 맞다 라고 급하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도 아직 시험 전이니까 그래갖고 요것들 급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영상으로 올려보려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어요. 헷갈리거든요. 요 국제표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고 실제로 우리가 현업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도 않고 뭐 이런 거 하는 분들도 계시죠. 뭐 QA라든지 이런 분들. 근데 거의 자격증 따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시험용으로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험용으로 알아둔다고 하더라도 얘를 정리하는 게 조금 힘드니까 그래갖고 요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요 공지 찍을 때도 그랬는데 목소리가 조금 걸걸해요. 목 감기가 걸렸지? 저희 아들이 감기가 잘 걸려와요. 그래갖고 걸렸어 며칠 전에. 그래갖고 같이 밥 먹고 가둬놓을 수도 없잖아. 그래갖고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같이 걸려버렸어요. 아주 그냥 맨날 뛰어노니까 맨날 감기 걸려가지고 아주 죽었어. 전에 작년에 여름에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코로나인데 이제 가둬놓을 수도 없잖아. 5학년인데. 그래갖고 같이 밥 먹고 그래갖고 또 코로나도 걸렸어요. 코로나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그래갖고 오늘 밥 먹으면서 그랬지.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실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데 너 정말 너무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얘가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맞는 말이지. 지도 어디 가서 지도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 아니니까. 자, 어쨌든 그래갖고 내일 손잡고 병원 가기로 했어. 자, 요거 일단 정리 한번 해보면은 자, 국제표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 외워두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시험용으로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제표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것들을 먼저 구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냥 국제표준, 품질표준 외우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표준 외우고 이 프로세스 표준이 품질표준 같고 품질표준이 프로세스 표준 같고 막 되게 헷갈린단 말이라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자, 국제표준에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품질표준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프로세스 표준이라는 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품질표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는 거죠. 어우, 기능 좋다. 어우, 사용하기 편리하다. 어우, 얘 오류도 없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여기 있는 품질표준이 되는 거고 자, 프로세스 표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드는 회사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프로세스 표준이다. 그래서 프로세스 표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자기네들이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외부에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부에 있는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인지 그렇지 않은 회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기준을 정했어요. 그 기준이 CM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여기에 있는 그 인증 단계를 따가지고 와. 3단계 이상 있는 회사들한테만 입찰 권한을 줄 거야 라고 그 회사의 프로세스,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여기 있는 프로세스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품질 표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품질 표준 같은 경우에는 종류 보게 되면은 ISO IC 9116이라는 게 있는 거고 14598이라는 게 있는 거고 11119가 있는 거고 25000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자, 그럼 각각의 특성들을 좀 보면은 9116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품질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기신사, 효유 이 해가지고 6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이 안에 보면은 부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특성도 가끔 가다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부특성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능에 관련된 것들이 부특성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시험장용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시험장용으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딱 들어가서 앉아 계시다가 그것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UML하고 디자인 패턴하고 여기에 있는 그 품질 표준 요것들 국제표준, 품질표준, 프로세스 표준 이런 것들은 진짜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정리해가지고 딱 그때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것들. 자,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자, 보면 기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품이 있을 때 얘 잘 돌아간다. 야, 기능적으로 훌륭하네.
고객이 요구한 그 기능이 잘 돌아가네라고 보는 게 기능성이 되는 거예요. 자,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동작하면서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 그걸 보고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고, 사용성은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하기 용이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사용성에 들어가는 거고. 자,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면서 이 기능이 수행이 되면서 자원들,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효율성이고, 유지보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있으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계속 뭔가 요구사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수정사항도 계속 들어오는 거고, 그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보고 유지보수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식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사 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용하는 거, 뭐 웹브라우저, 여러 브라우저, 익스에서 본다든지 파폭에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사파리에서 본다든지 크롬에서 본다든지 그런 것들 여러 기기에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고 이식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이런 6가지를 담고 있는 게 9126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598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9116 같은 경우에는 품질 특성을 봤잖아요. 품질 특성도 봐요. 품질 특성을 보면서 그 품질 특성을 평가하는 거, 그 품질 특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14598에서는 ISO IC 9116을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거 그 품질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들 어떻게 하느냐? 반복성, 재현성, 공정성, 객관성 요런 4가지로 그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그래서 반복성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평가자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재현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용자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하다고 여길 만한 거, 비슷하게 여길 만한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재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공정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게 편향되면 안 된다. 평가가 특정 결과에 편향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정성이고, 객관성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요소, 그 공정성이랑 비슷하겠지. 자, 평가자의 감정이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객관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598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598 같은 경우에는 반복성, 동일한 평가자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재현성, 다른 사용자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공정성하고 객관성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116, 14598 알아봤죠. 그 다음에 12119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품질 특성에다가 여기에 테스트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품 설명서라든지 사용자 문서라든지 실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12119가 되는 거고, 12119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품질 표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000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9116하고 14598 있었잖아요. 걔네들을 합친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00N이다. 그러니까 얘는 2500N이면은 품질 관리 부분 전체적인 관리해 주는 거, 2501N 같은 경우에는 품질 모델, 자, 그리고 2502N 같은 경우에는 품질 측정, 2503 얘는 품질 요구사항, 자, 그리고 2504는 품질 평가. 자,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25000.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품질 표준 같은 경우에는 ISO IC 9126, 그다음에 14598, 12119, 25000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9126 같은 경우에는 기신사 효율이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14598 같은 경우에는 반복성이라든지 재현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요거 4가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사실 2500까지 되면 조금 무리가 있긴 한데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00은 관리 부분, 01은 모델, 자, 그리고 02는 측정, 그리고 03은 요구사항, 04는 평가.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자, 이렇게 4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품질 표준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프로세스 표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세스 표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그 회사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로 12207이라는 게 있고, 자, 다음에 스파이스 1504라는 게 있고, 자, 다음에 CMM이라는 게 있고, CMMI라는 게 있어요. 자, 보면은 하나씩 보면 첫 번째로 12207 같은 경우에는 얘는 3가지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 생명주기, 지원 생명주기, 그리고 조직 생명주기. 이렇게 3가지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다. 기본 생명주기, 지원 생명주기, 조직 생명주기.
자, 요것들 기본 생명주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을 획득하고 그것들을 개발하고 요것들을 공급하고 요런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들 이 회사가 있으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들 그것들이 이제 기본 생명주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획득, 공급, 개발, 운영, 유지 보수 요런 거에 관련된 게 이제 기본 생명주기가 되는 거고 지원 생명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생명주기가 돌아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돌아가면 뭘 지원을 해줄 거냐. 그래서 문서화를 한다든지 형상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지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원 생명주기가 되는 거예요. 문서화, 형상 관리, 품질 보증, 검증, 확인, 합동 검토, 감사, 문제 해결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생명주기에서 거기에서 뭔가를 지원해 줄 거냐. 그게 이제 지원 생명주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조직 생명주기. 자 기본 생명주기하고 지원 생명주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발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누군가 개발을 하는 건데 내가 개발하고 있을 때 너네 회사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나한테 뭔가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나한테 교육도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 생명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라든지 기반 구조라든지 개선이라든지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조직 생명주기가 된다. 그래서 기본 생명주기 같은 경우에 그냥 이것들을 책으로 공부하시면은 기본 생명주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지원 생명주기가 어쩌고 저쩌고 조직 생명주기가 어쩌고 저쩌고 안 외워진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배워 이거를 천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금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기본 생명주기는 뭐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절차 이것들을 획득해가지고 공급하고 그 안에서 뭐 개발하고 유지 운영하고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기본 생명주기. 지원 생명주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생명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지원 요소들 형상 관리를 한다든지 검토를 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원 생명주기에 들어가는 거고 조직 생명주기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거 회사가 나한테 뭐 해줄 거냐 그게 이제 조직 생명주기에 들어간다. 자 이게 12207이 되는 거예요. 자, 스파이스라고 하는 거. 자, 스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CMM이라는 게 있었는데 유럽 애들은 미국에서 만든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만든 게 여기 있는 스파이스라고 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가 나와요. 정말 쉬운 거. 예전에 한번 정보처리 기사에서 나왔는데 7단계이다. 7단계가 없거든. 얘 같은 경우에 0단계부터 5단계까지 6단계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7단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걔가 정답이 됐는데 그렇게 쉽게 나오지만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보면 0단계는 불안정 단계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봤어. 얘네들이 신생회사야. 야, 나 회사 만들었다. 그냥 걔가 0단계야. 불안정 단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행 단계는 어떻게 한번 해봤네? 아, 그래. 한번 해봤다. 그게 이제 수행 단계가 되는 거고 관리 단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몇 번 수행을 해본 거예요. 몇 번 수행을 해본 게 이제 관리 단계가 되는 거고 자, 확립 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만들어지느냐? 표준 프로세스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표준 프로세스라는 게 만들어지는 단계이다. 자, 그리고 예측 단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정량적 통계를 낼 수 있는 단계. 여기에 프로세스에 정량적 EM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자, 그리고 최적화 단계는 잘 되는 거.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회사. 그게 이제 최적화 단계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실 위에는 불안정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 그 CMM 가면 초기 단계 아니면 여기는 이제 최적화 단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얘는 그냥 처음에 불안정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가 만들어진 단계예요. 자, 그다음에 수행 단계나 관리 단계 같은 경우 얘는 그냥 한 번 수행해 본 거고 관리 단계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수행을 해본 거고 자, 그리고 확립 단계 여기가 중요해요. 최적화 단계가 있어요. 최적화 단계는 다 좋은 단계니까 필요 없어. 그 바로 밑에 단계 얘는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단계이고 그 바로 밑에 단계 걔는 표준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오케이? 바로 최적화 단계 바로 밑에는 뭐다?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거고 그 밑에는 뭐다? 표준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단계이다. 그 밑에는 뭐예요? 얘는 몇 번 수행을 해본 단계이고 그 밑에는 뭐예요? 얘는 한 번 정도 수행을 해본 단계예요. 그 밑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본 거예요. 자, 오케이. 이게 이제 스파이스가 되는 거고 스파이스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6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자, CMM 보도록 할게요. 자, CMM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그냥 그거 초기 단계가 되는 거고 반복 단계 몇 번 해본 거지. 몇 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정의 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표준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요.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표준 프로세스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관리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단계예요. 자, 마지막으로 최적화 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 얘도 보면은 자, 최적화 단계 바로 밑에 뭐예요? 얘는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죠. 자, 그 밑에 뭐예요? 표준 프로세스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밑에 뭐예요? 몇 번 반복할 수 있는 단계. 그 밑에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 단계.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리를 해주실 때
최적화 단계 밑에 뭐다? 정량적 측정이 된다. 그 밑에 뭐다? 뭔가 표준 프로세스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 밑에 뭐다? 몇 번 수행을 해봤다. 그 밑에 뭐다? 아무것도 안 해봤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앞에 있는 거 사실 요거를 외워야 되는데 초기 단계하고 최적화 단계는 요 뒤에 있는 CMMI하고 똑같은데 여기만 틀려요. 반정관. 내 친구 반정관이라는 애가 있어. 반정관.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5단계가 있어요. CMMI 보도록 할게요. 얘도 5단계가 있는데 관리 단계가 위에 올라갔어. 그래갖고 조금 이제 헷갈리시겠지만은 시험용으로 초치기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초기 단계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단계. 관리 단계는 몇 번 해본 상태. 정의 단계는 이때 표준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량적 관리 단계는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거고 최적화 단계는 다 잘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적화 단계 바로 밑에 뭐다?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다. 그 밑에 뭐다? 표준 프로세스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 밑에 뭐다? 몇 번 수행해봤다. 그 밑에 뭐다? 아무것도 안 해봤다. 오케이? 자, 이렇게 최적화 단계 바로 밑에 뭐다?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다. 그 밑에 뭐다? 표준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 그 밑에 뭐다? 몇 번 반복해봤다. 그 밑에 뭐다? 아무것도 안 해봤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6단계, 그러니까는 그 스파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적화 단계 밑에 뭐다?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다. 그 밑에 뭐다? 표준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 그 밑에 뭐다?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봤다. 그 밑에 뭐다? 한 번 수행해봤다. 그 밑에 뭐다? 한 번도 수행해보지 않았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초기 단계가 어쩌고, 관리 단계가 어쩌고, 정의 단계가 어쩌고, 정량적 어쩌고 이렇게 외우면은 헷갈리니까는 뭔가 지금 공통점이 발견이 됐잖아요. 공통점이. 제가 이걸 공통점을 찾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공통점을 찾으셨겠지만은 공통점이 딱 있잖아. 최적화 단계 밑에 뭐다?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자. 정량적 측정 밑에 뭐다? 표준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 표준 프로세스 밑에 뭐다? 몇 번 수행해봤다. 그 밑에 뭐다? 아무것도 안 해봤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외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표준 제품 품질 특성 이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흥달쌤이 이건 것도 설명해줬지 그러면서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실기시험 이제 작년에 실기시험 3회 실기시험 보고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저기 뭐야 뭐 그 정규화 쪽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정규화 쪽 문제가 나오는데 누가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흥달쌤이 막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국제표준 되게 헷갈리지만은 품질표준이라는 거, 프로세스 표준이라는 거 구분해가지고 외워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 공통점이 나오게 되니까는 그런 것들 조금 같이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한테 질문 주신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질문이에요. 저 이거 정리를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서 항상 까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 주셔가지고 좋은 답변 드릴 수 있게 한 거 너무 감사드려요. 자,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고 여러분들 꼭 합격해가지고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